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출기업 10만 곳을 육성해 연간 무역 규모 2조 달러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맥킨지가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972에 마감을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나흘 만에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96포인트 하락한 1972.3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이 3,50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5억 원, 2,708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972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의료정밀, 금융업, 기계 등이 상승했지만 운송장비, 전기전자, 통신업,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두루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덕분에 1.97% 상승했고 GS 리테일은 하이마트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평가에 1.91% 올랐습니다. 또 OCI,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 업체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거 상승했습니다. 이날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 39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이 43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연초 이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지수는 올 들어 8.66% 올라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8.03%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 기간 4.48%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도 대형주 상승폭에 못 미쳤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신년 정책 발표 효과와 대기업의 연간 투자 계획 발표 등에 힘입어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외국인이 대형주 편식에 나서면서 이 기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5,888억 원의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은 대형주에만 7조 807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4,55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데 그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70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등으로 매물 압박이 커진 국내 기관이 중소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수익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자동차나 IT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등을 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순매도 상위 업종은 KTNG,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등 경기 방어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동성의 핵심 타깃이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에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대형주 가운데서도 경기 반등 시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베팅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당분간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중소형주 장세가 돌아오기 좀 힘들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연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보통 대형주 랠리에서 중소형주 랠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지수에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가격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대형주 가운데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 위주로 선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홍순표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려면 최근 지수 반등이 연말 연초 효과가 아닌 시장의 추세적 상승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홍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국내 수출이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아직도 나아진 경제 지표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업종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김정훈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아시아 소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IT, 하드웨어 업종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은행, 운송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IT, 운송, 은행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소식을 김종성 기자의 도움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을, 수도권은 0.1% 상승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처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많은 강동구가 0.2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 정책 구상 발표 등의 여파로 소폭 하락하는 등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출기업 10만 곳을 육성해 연간 무역 규모 2조 달러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무역진흥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만 개가량인 수출 중소기업 수를 2020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도 19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도 14조에서 5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의 45%에 그치고 있는 소재,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60%로 높이고 기계,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 동력형 100대 핵심 부품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팀 콜러 맥킨지 파트너는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가와 가계 부채 위기로 오래 갈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익이 줄면서 주가가 장기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처드 dob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은 과거 위기의 경우 전체적 부채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5년 정도 걸렸다며 이번 위기도 극복하는 데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지난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 지하철 재투자 등을 이유로 국비 8천억 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떠넘기기 발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16.7%를 인상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6%포인트가량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담당할 공천심사위원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공심위원 인선을 끝내고 오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일부터 후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 7명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를 중심으로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출신 등 개혁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수백억 원대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측에 수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전 격리직원 최모 씨로부터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 2억 원을 인출해 박스 2개에 나눠 담은 뒤 이를 다시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의원과 김학인 이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며 공천 헌금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한 번의 큰 기업 인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고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죠. 하이마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마트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막이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사모투자펀드 2곳 등 대여섯 개 업체가 매각 주관사인 CT글로벌 마켓증권과 비밀 유지 계약 NDA를 맺었습니다. M&A 업계 관계자는 이번 NDA는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인수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혔던 GS 리테일은 예상과 달리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좀 많아서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유통업계에선 롯데가 가장 먼저 인수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신세계와 홈플러스가 가세했고 사모펀드까지 뛰어들면서 하이마트 잡기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롯데의 경우 롯데마트가 지난해부터 체험형 가전 매장인 디지털파크를 선보이면서 가전 유통에 관심이 많아 마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나 홈플러스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는 대형마트를 대신할 만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수에 적극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인수가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마트의 지분은 유진기업 31.34%, 선정구 하이마트 회장 17.37%, HI 컨소시엄 5.66% 등 총 62.25%입니다. 현재 하이마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지분 금액만 따지면 1조 1,7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얹으면 매각 가격이 3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트의 경영권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 가격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이마트 측은 지분 매각 발표 당시 선 회장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경영권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CT글로벌 마켓증권은 NDA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를 배포하고 2월 말 예비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3월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실사를 거친 뒤에 올 상반기 중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자 하이마트 인수 진행 상황 워낙 굵직한 M&A라서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베네 등 5개 커피 전문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4월부터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할리스와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앤톰스 등 5개 국내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직영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9개 브랜드는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담합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어제 저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신임 임원 교육에서 담합은 정도 경영을 사업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 회장이 담합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최근 그룹 주력사인 LG전자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는 등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색 포털 네이버는 지도와 검색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듀얼 뷰 기능을 도입하는 등 네이버 지도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주요 도로 상황과 버스, 지하철 등의 승하차 환승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신한 롯데홈쇼핑 사장을 롯데백화점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인사에서 롯데백화점을 포함해 롯데제과와 호남석유화학 등 10여 개의 주력 계열사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